신난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큰 이슈 중 하나죠.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인천 기초단체들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갈등의 시작이 된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인천시는 2020년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1월 인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생활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 건립 계획도 밝혔었는데요. 기존 광역 소각시설인 송도와 청라는 승인 규모를 축소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와 남동구, 부평, 계양구에 각각 250에서 350톤의 처리 용량을 갖춘 자원순환센터, 강화에 45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이후 기초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들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인천시와 협의에 속도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이 각 기초단체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인천 서구는 2002년부터 운영한 청라 소각장 소각장을 폐쇄하고 새 소각장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서구는 최근 인천시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천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건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비한 인천 지역 자원환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라 소각장을 현대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좀 가닥을 잡았는데요. 서구가 현대화가 아닌 새로운 소각장 건립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새 소각장은 서구와 강화군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구가 제시한 새 소각장 대안 후보지는 경서동 적환장과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그리고 오류동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근린공원 등 세 곳으로 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구의 광역 소각장을 조성하기로 원만히 합의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볼 수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등 3개 기초단체는 송도 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와 미추홀구 그리고 남동구와 동구를 묶어서 각각 광역 소각장을 지으려던 인천시의 애초 계획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 세 개 기초단체장들은 인천시의 계획이 실제 주민 생활과 동떨어진 권역으로 떨어져 있어서 설정이 돼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미추홀구의 폐기물을 담당할 중구 소각장 후보지는 중구보다 미추홀구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남동구와 동구 쓰레기를 소각할 남동구 소각장 역시 주변에 연수구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송도 소각장 처리 용량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도 소각장 증설 등으로 이들의 요구가 일부를 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중구와 동구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게 됩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의 부천 소각장에서 지으려던 당초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으로 미추홀구 등 3개 기초단체의 요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원순환시설을 건립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네, 과연 상반기 안에 인천시가 각 기초단체들과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여기선 소각장이죠. 이런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이 나오면 지역 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정구 위원장님, 이런 갈등이 계속 되는데도, 예고가 되는데도 네. 추진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종량제 봉투 시행 이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 시행된 후에 나름 쓰레기 관리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는 대규모 처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초반에는 나름 잘 정리가 됐었던 건데 쓰레기를 감량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자원 순환을 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이 꼼꼼하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은 이제 나름 분리배출을 잘 했는데 현장에서는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가 부족했던데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무관심했던 책임이 다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이제 소각을 하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쓰레기 문제는 모두가 발생자이고 또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처리까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지가 과거에는 변두리였지만 이제 도시의 한복판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매립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각장, 그다음에 선별장, 그다음에 최종 처리한 시설까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현대화되면서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 소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시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근데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비용을 많이 쓰면 그런 현대화 시설 속에서 충분히 주민 편의 시설로서 이런 소각 시설들이라든가 매립 시설이 작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끈기 있게 신뢰감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말하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도 사실 이 소각장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의 기초단체들은 그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제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동영 소장님? 광역 단체인 이제 인천시하고요, 또 기초 단체인 군구 간의 이런 갈등, 이거 단체장의 가치관, 그리고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매립을 이제 지향을 하고요, 또 소각 형태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또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즉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 볼 수가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대의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아량,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죠. 또 인센티브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또 다른 큰 변수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또 서울시 간의 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은 좀 한계점,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보만큼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현중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구가 그 새로운 소각장을 짓기로 의견을 모은 사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표적 님비 사례로 꼽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와 주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런 끈기 있는 대화와 소통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새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그 경서동 적한잠 부지, 원창동 북한 배우단지 부지, 그리고 오류동 근린공원 부지 등 세 곳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용량을 얼마로 할지를 두고도 인천시와 서구가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의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중구와 동구, 부평구와 계양구의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 설정 과정, 이런 과정 등에서도 충분히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울 수 없는 일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충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깊이 있는 대화와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수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현중 기자님 역시 서구와 인천시와의 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놓은 것처럼 다른 기초단체 역시 충분한 논의를 한다면 기존 계획과는 다르더라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구 위원장님,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쓰레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어쨌든 기본은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그 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인천시가 지금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선언을 했고 공공청사로도 확대가 될 예정에 있는데 아직은 정착을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용품의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포장재에서도 과도한 포장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 10년이 넘도록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싸게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싸게 버리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부터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절반도 안 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2배 이상 인상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재정 문제도 역시 그렇게 해소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를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생활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에서는 이 비용들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나서서 이런 물품들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자원순환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자원순환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건설 폐기물 문제하고 또 사업장 폐기물 문제는 환경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환경부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사업장 폐기물이나 특히 건설 폐기물이거든요. 5톤 미만의 건설 폐기물에 대한 안을 분명히 환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야만 쓰레기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이야기 모두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자원순환센터 혹은 매립지 건립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나아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진단 팩체크 이도영 소장님, 장정구 위원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체크는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